우리 근해 카운티에 이 한인 공동체가 그저 생존하는 것이 아닌 융성적인 성장이 있으려면 이 사회 모든 면에 참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방금 이 스토리에서 본 것처럼 독수리가 오래 살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듯이 쉽지 않고 굉장히 편한 길은 아닙니다. 우리 한인은 벌써 이 근해 카운티의 성장에 중요한 부분을 기여했고 이 사회의 중요한 일부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잘 보이는 스몰 비즈니스들, 세탁소, 뷰티 서플라이, 식당, 병원 등등을 비롯해 전문적 직업에 봉사하시는 의사, 약사, 변호사, 간호사, 대학교에서 교수님들, 또 선생님들, 큰 회사, 작은 회사에서 소위 말하는 주류 사회에서 또 굉장히 놀랍도록 아기자기하게 형성되어 있는 교포 사회에서도 성공하시고 또 열심히 사십니다. 교회들도 많죠. 절도 많고 성당도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군의 정부 청사에서도 한국인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만 모여 사는 것은 아니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주류 사회의 일부분입니다. 타민족 이민자들과 언제 왔든지 백인이든 흑인이든 100년 전이든지 10년 전에 오셨든지 미국이라는 이민자의 나라에서 세계 모든 민족이 모여있는 곳에 당당히 살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뿌듯한 일입니다. 또 뿌듯해야 할 일이죠. 하지만 이렇게 잘 열심히 살면서도 정치, 정계에 관련된 일들은 주류 사회에 맡깁니다. 살기 바쁘시죠. 이렇게 성공은 매서운 경쟁에 이기는 끝없는 개인의 투자,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발, 그리고 노력 없이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바쁘셔서 우리 삶에 관련된 결정권을 포기하신다면 우린 항상 우리 집에 만년 손님이 되고 맙니다. 귀넷은 우리 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고 우리가 일하며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며 세금을 내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집 일을 외부 사람에게 맡기고 그들의 결정에 따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들의 돈을 샐러리로 받으며 우리의 의지 없이 그들 뜻에 따라 정하죠. 한 시민으로서 가장 중요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으시면 우리 집 운영권을 피곤해서, 귀찮아서, 바쁘셔서 남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근래 이민 1세분들 이 차세대 양성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저 1.5세들도 그 관심에 어떻게 부여할까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계속 성공한 이민자들로 생활할 수 있다면 우리 집은 우리가 지켜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처음 판사 두 분이 은퇴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분에서 뛰어난 말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현재 하는 일도 벅차고 아이들도 어리고 정치를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는 관심도 없고 호기심도 없었습니다. 기분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꾸만 하라고 그러니까. 저분 바니스트 그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여기서 또 말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왜 안 뛰냐고, 출마하지 않냐고, 항의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남자가 포부가 커야지, 이런 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12년 넘게 검사 생활을 한 이 당시에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부군에 가까운 사람들과 또 지역 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섬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교회에서 동시 통역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불러주시면 여러분 앞에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종종 나누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 와이프도 지금 여기 참석해서 와이프에 대해서 제가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나누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저는 계속 안 하겠다. 일하는 것도 바쁘고 아이들도 어린데. 근데 하루는 이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제 와이프가 왜 당신 생각만 하냐고 일을 시작한다면
당신을 통해 우리 한인 사회가 어떤 영향을 받으며 당신이 어떤 기여를 하며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뿌듯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란 말을 따지듯이 저한테 하더군요. 저는 사실 검사하는 일이 참 마음에 듭니다. 여기서 지역 검사는 한국 검사하고 많이 틀리죠. 정치성도 없고 한국에서 그런 명예도 없습니다. 그저 공무원이죠. 돈도 잘 못 벌고. 하지만 제가 일할 때 은근히 제가 그 자부심을 느낄 때는 제가 피해자의 마지막 보호벽으로서 제가 없으면은 범죄자가 뛴다는,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든다는 생각에 저에겐 천직이라 느껴집니다. 돈도 못 벌지만. 근데 제 와이프 말을 들으니 제가 출마하는 일이 우리 교포 사회를 새롭게 더 직접적으로 섬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이번에 열린 이 판사 자리는 고등법원 판사입니다. 근에서 10명뿐이 없고 또 10명뿐이 없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고 또 많은 법률들이 관심이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한인이 앉게 되면 우리 한인의 위상이 근해 전체에 얼마나 높게 되며 우리의 자부심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회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부근에서 또 법에 대해 잘 알고 이 근해 법원의 행정에 대해 익숙한 사람, 판사들, 검사들, 변호사들 분들이 한 분, 두 분 저에게 와서 왜 안 하냐고, 지금 아주 좋은 선택, 기회라고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들으면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논리적인데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해 이 일을 성공하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귀넷은 매일매일 변하고 있죠. 이 귀넷이라는 커뮤니티의 터줏대감들, 오랫동안 이 귀넷에서 활동한 정계 인사들도 이 변화를 느끼고 있고 그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영향력을 지킬 수 있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인들의 경제력, 우리 그 경제성 영향력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관심이 없어서 잘 신경도 안 쓰고 몰랐는데 미국에서는 출마할 후보자의 잠재력을 어떻게 재냐면 그 잣대는 그가 얼만큼 모금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통해서 재어보더라고요. 여기서 정계에 있는 터줏대감들이 갓 이민 온 사람들이 이렇게 빠른 시간에 수많은 가게를 열고 엄청난 경제 기여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세탁소만 보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세금에 들어온 그 액수를 보고 한국 분들이 얼마나 많이 이 근해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또 아는 것은 한인들이 아직 정치에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이 출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이 정계에 영향력 있는 변호사를 한번 찾아갔습니다. 보통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제가 알아보니까 출마 의도가 있는 몇몇 검사들이 그분을 찾았는데 만나주지 않고 저만 만나주더군요. 그래서 제가 같이 케이스가 있나 궁금할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검사들이 판사로 많이 임명이 됩니다. 지금 2명 내년에 은퇴하시는 판사분들도 예전에 검사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검사들은 자연히 제일 우수한 검사가 판사가 된다는 인식이 있죠. 그분이 다음날 살인 사건 재판이 있는데도 저하고 3시간 동안 앉아서 말씀을 나눠주시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 변호사가 말씀을 하시기를 정치를 할 마음이 있으면 박 검사 너는 이민자로서 이민사회에 지원이 있냐,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군요.
한인 사회가 지원하지 않는 한인 후보자를 백인, 흑인, 남미, 아시안들이 지원해 줄까? 제가 한인으로서 한인 사회에서 지원을 못 받으면 뛸 이유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너희 한인 사회가 힘이 있는 걸 보여주면 그때 다시 말을 하자.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 말을 풀어보면 제가 몇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이 한인 사회 지원이 없으면 뛸 이유가 없습니다. 또 그분은 한인 사회가 정치적으로 힘이 있으니 잘 될 거라 그런 말을 하지 않더군요. 제가 이 선거에서 이긴다면은 그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한인 사회가 경제력도 좋고 한인 사회가 뭐 진짜 우수 모델 소수 민족이지만은 정치에서는 인정을 할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이 선거에서 이긴다면 이 그넷에선 한인들이 이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그냥 모델 소수 민족으로 사는 것만이 아닌 정치력이 있는 소수 민족이구나 하는 새로운 인식이 생길 것입니다. 어떤 유명 인사가 정치의 꿈을 꾸며 출마할 때 우리 한인 사회를 거쳐야 우리의 입장을 우려하며 우리를 대변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한인 사회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정치력 힘을, 영향력을 키워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마치고 그러니까 미국 나이로 17, 18이죠. 88년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가기 전에 여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때 뷰티 서플라이 가게를 하고 계셨는데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했죠. 하는 일도 별로 없고 가서 물건 정리, 청소 조금 하고 또 제가 제일 기다리는 것은 점심 심부름이었습니다. 그 옆에 가게가 있어서 거기서 점심 먹고 또 보통 저는 이 시간 되는데 그냥 도사가 됐죠. 일하기 싫어서. 흑인 동네였는데 어떨 때는 이 사닥다리 위에서 도둑 잡기 그런 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2m 위에 이렇게 굉장히 높은 2m 위에 사닥다리 위에서 이렇게 앉아서 꾸벅꾸벅 조는 수가 많았습니다. 그 2m 위에 사닥다리에서 존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졸다가 아빠가 던지는 이 손톱깎이에 딱 맞고 하나 깨곤 했죠. 하루는 또 사닥다리 위에서 졸고 있는데 후다닥 소리가 나더니 젊은 아가씨가 이 세일하느라 쌓아놓은 물건 하나를 집어서 뛰어나갔습니다. 전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죠. 매상 몇천 불 하던 가게 주인 아들 그리고 또 그때 명문 뉴욕대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한 저에겐 그 6불짜리 도둑은 제가 그때 떼고 있던 눈곱 정도로 정도도 아니었죠. 근데 제가 이렇게 다시 눈을 붙일까 할 때 또 후다닥 저희 아버지가 그 아가씨를 따라서 뛰어나가셨습니다. 그때 이 명문대학교 전액 장학생 주인 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우리 아버지 생각보다 진짜 짜다. 저는 웃긴 줄 알았습니다. 아빠가 나가는 것을 보고 저는 가만히 또 가게에 있었습니다. 한 1시간 후에 땀에 흠뻑 젖으신 저희 아빠가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하얀 소매 셔츠에 피와 땀이 범벅이 돼서 분홍색을 띠고 있었죠. 제가 막 화를 냈습니다. 아니 그게 얼만데 그걸 가지고 목숨을 바치시냐고. 저희 아버지는 한마디도 없이 그냥 사무실로 들어가셨죠. 그날 밤에 가게에서 집까지 가는 그 차 안에선 저희 부자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장남이 일을 시켜나 보니 잠만 자서 화가 나셨다. 게으른 아들에게 깨우치려 하시려고 벼르고 계셨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몸으로 뛰셨다고.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여기 계신데 충분히 그러셨을 분이에요. 그쵸?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뭐 가게 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또 빌딩 주인이 렌트를 갑자기 20%를 올린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또 2년 동안 애중지중하게 열심히 키워놓은 매니저가 그만 일한다는 소식을 듣는 날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같은 날에 일어난 거죠. 또 더 어려웠던 사실은 옆 블락에 한 100m 분이 안 되는 거리에 또 다른 한국 분이 똑같은 업종의 가게를 연다는,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이 가게에서 뛰어나가고 싶은 하루였는데, 애가 조언을 도둑을 안 보니까 이 꼴을 보는 순간 아버지가 뛰시고 싶으셨고 정신없이 뛰셨다고. 도둑을 잡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뛰신 게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온 가치관과 삶의 시각의 모든 인생관에 반대되는, 낯익지 않고 익숙하지 않는, 말도 통하지 않는, 앞뒤가 안 맞는 논리 따위는 생각도 없는 이 힘든 이민 삶에서 해방되고 싶으셔서 뛰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뛰시다가 지쳐서 마누라가 생각나서, 애들이 생각나서 다시 돌아오시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젊은 아가씨가, 이 도둑이 하도 지치고 따라가니까, 생각해보세요. 자기는 이뿔짜리 물건을 가지고 뛰었는데 이 동양 아저씨가, 저희 아버지는 키도 별로 크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한 165 정도 되셨는데 지치지 않으시고 따라오니까 물건은 팽개치고 조그만 스크루 드라이버를 떼는 동시에 저희 아빠가 이렇게 팔로 방어하시다가 약간의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뭐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피는 났는데 하얀 샤시를 입으셔서 조금 더 색이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 도둑, 그 젊은 친구는 그 후로 나타나지 않더군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민 생활이 결코 항상 쉬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날 뛰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기 모두 다 열심히 뛰셨다고 생각됩니다. 정든 고향, 형제, 부모, 친척, 친구 등지고 새로운 땅에서 열심히 뛰셔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제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저 자신보다 더 큰 귀한 일, 우리 교포사를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뛰신 것처럼 저도 뛰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겠습니다. 이 생각은 저만 잘 살겠다는 것보다는 저를 통해서 우리 이민사회, 우리 한인사회에 힘이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들의 미래에 대해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뛰셨듯이 그 6불짜리 물건을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를 위해서 뛰셨듯이 저도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